연방상하원에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은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팬데믹 3년 반 동안 중지됐던 4,350만 명의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이 10월부터 재개됐습니다. 미국민들은 기후재앙으로 최근 5년간 6,17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연방정부가 집계했습니다.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 성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병 차단에 처방할 수 있도록 CDC가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하원에서 보수 강경파들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축출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마지막 순간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의 상하원 통과로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마지막 순간 제시해 11월 17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이 데드라인을 3시간 남겨두고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재현될 뻔했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D-Day 11hour에 극적으로 피하고 연방 기능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들에게 끌려다니던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마지막 순간 전략을 180도 바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시해 초당적 지지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찬성 335대 반대 9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는 찬성 88대 반대 9표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126명이 지지하고 90명이 반대했으며 상원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09명이나 찬성하고 1명만 반대했으며 상원에서는 49명이 지지하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새 회계년도가 시작된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5년 만에 재발될 뻔했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 폐쇄는 데드라인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예전과는 달리 공화민주양당 간의 대립에 따른 것이기라기보다는 공화당 하원 내 소수의 보수 강경파들이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국경안전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마지막 순간 예산 삭감 없는 클린 임시 예산안인 CR 지속 지출 결의안을 제시해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중에 126명에다가 민주당 하원의원 209명의 지지를 받아 연방 셧다운을 피하는 정치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으나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쓸 수 있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으로 예산 투쟁이 끝난 게 아니라 한 달 반의 시간을 번 셈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바이든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2가지 중에서 재난구호 예산 160억 달러를 포함시킨 반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은 일단 제외시켜 향후 투쟁으로 넘겼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축출까지 재시도하며 일반 부처 재량 예산 27% 대폭 삭감과 국경안전 예산 확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공화당 하원 내 내홍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전에 2024 새 회계년도의 연간 예산안 12개 가운데 이견 차이가 크지 않은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부터 최종 승인해 셧다운 대상부터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 셧다운을 볼모로 잡은 격한 투쟁이 11월에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일반 부처 예산의 삭감폭,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싼 예산 투쟁이 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 3년 반 동안 중지됐던 4,350만 명의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이 10월부터 재개됐습니다. 학자 융자금 관리 회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회사로부터 오는 통지서와 청구서를 잘 보고 지정된 듀데이트, 즉 상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3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멈췄던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이 10월 1일자로 재개됐습니다. 이미 9월 1일부터는 학자 융자금에 대해 보통 3% 내지 7% 사이인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한 데 이어 듀데이트, 즉 상환기일이 설정된 10월 1일부터 매월 상환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4,350만 명이 학자 융자금 1조 5,700억 달러를 빚지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이자를 다시 부과받고 10월 1일부터는 통보된 듀데이트 안에 월 상환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350만 명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350를 상환하게 되는데 대학원, 특히 의학대학원이나 법학대학원 등을 다닌 사람들은 훨씬 많은 학자융자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0년 3월부터 학자융자금 상환이 전면 동결돼 9월까지 3년 반 동안 1인당 15,000달러는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5,000달러의 절약분 가운데 5,000달러가 이자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월 상환이 전면 동결된 사이에 나비엔트, 페드론, 그래나이트 스테이트 등 학자융자금 관리를 대행해온 대형 회사들이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비엔트에서 맡던 업무는 맥시머스 산하의 에이드밴티지로 이전됐으며 페드론은 모헬라에서 맡게 됐고 그래나이트는 에드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바뀐 곳에서 보내오는 통지나 청구서를 무시하지 말고 통지서를 보낸 후 21일로 설정된 듀데이트 안에 정해진 월 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리 회사를 확인하려면 연방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로그인한 후 마이 론 서비스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새 론 서비스 회사의 어카운트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면 듀데이트, 월 상환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상환을 유예받다가 재개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근 절반이나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학자융자금까지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들의 43%나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할지 모른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감안해 이번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은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연체나 디폴트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체 또는 디폴트 되더라도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콜렉션 컴퍼니에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은 대형 산불과 대홍수, 폭염 등 기후재앙으로 최근 5년간 6,170억 달러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연방정부가 집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민들의 13%가 기후재앙으로 심각한 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과 대홍수, 허리케인, 폭염 등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재앙으로 미국은 물론 미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연방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발표한 기후변화가 미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인 5년간 미국에서는 기후재앙으로 6,110억 달러의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13%는 지난 한 해 기후재앙으로 경제적 피해와 역경을 겪은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연방재무부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산불과 대홍수로 비즈니스가 직격탄을 맞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종업원들을 일시 해고 또는 감원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소득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과 은퇴저축에도 차질을 겪게 됩니다. 잦은 기후재앙에 큰 피해를 보는 농업, 건축, 제조, 관광업 등의 사업 손실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근로자들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는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 기후재앙에 가장 취약해 눈에 띄게 시급과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코오로직의 연구 결과 2021년 한 해 기후재앙으로 미국민들은 10가구당 1가구가 타격을 입었으며 전체 경제 손실은 5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초토화됐던 루이지애나의 경우 당시 주지역 부동산의 70%나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는 5년 후에도 수리하지 못했으며 8%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수리하지 못한 부동산은 가치 폭락의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에 따른 공급 차질로 식품과 소비재,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해 미국민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기후재앙으로 미국민들의 의료비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번 기후재앙이 벌어졌을 때 미국민들의 의료비는 100억 달러나 급증했던 것으로 연방재무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기후재앙에 장기 노출되는 미국민들은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도 쇠퇴하는 건강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2차 피해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CDC가 처음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항생제를 성관계 직후 복용하는 성병 방지약으로 권고하고 나서 미국의 성병 차단에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DC는 의사들이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을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성병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방하도록 권고키로 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성병 확산을 막는 데 판도를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 성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남에 따라 성병 차단에도 처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CDC의 권고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먹는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을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질과 매독과 같은 성병의 감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이 권고에서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200mg을 성관계 후에 최대한 빨리, 늦어도 72시간 안에 복용하도록 처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서 성병 확산을 막는 데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일대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질과 매독과 같은 성병은 STI로 불리고 있으며 성병 치료제에서 성관계 직후 성병 예방약인 독시펩으로 처방되는 것은 이번이 수십 년 만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나 CDC는 미국인들 모두에게 성병 예방약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1차로 우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게 처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일반에게 권고할지는 추후 결정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과용하면 내성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병 치료제로 쓰이던 항생제를 성관계 직후 복용해 성병을 차단하는 성병 예방제로 처음 권고하고 나선 것이어서 미국의 성병 퇴치의 게임 체인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인 5명당 1명꼴로 각종 성병에 감염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려 6,800만 명이 에이즈인 HIV와 임질과 매독과 같은 성병에 감염돼 있으며 한 해의 새로운 감염만 해도 2,6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성병은 성행위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감염성 질환으로 매독과 임질, 클라미디아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적색 경보가 켜져 있습니다. CD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성병이 2021년에도 7%인 250만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매독 사례만도 급격히 증가해 단 1년 만에 32%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중에 감염된 혈액이나 혈액 제제를 통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와 아기 사이에 전염되는 선천성 매독으로 인해 2021년에는 220명의 사산과 영아 사망이 발생했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CDC의 레안드로 메나 박사는 미국의 STI 성병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에서 보수 강경파들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축출을 시도하고 나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 1월에도 메카시 하원 의장 선출을 가로막았던 보수 강경파 대표 인물인 매트 게츠 하원 의원은 이번 주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축출하려 동의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언해 메카시 하원 의장의 운명을 민주당 하원에 맡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권력 승계 2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같은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의 축출 시도로 의장 자리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의장직을 지키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동료 하원의원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민주당 손에 운명을 내맡겨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올 1월 초 100년 만에 처음으로 15차 투표 끝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탄생시켰던 공화당 하원의 보수 강경파들 가운데 상징적인 대표 인물인 매트 게이츠 하원 의원이 끝내 메카시 하원 의장 축출 시도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게이츠 하원 의원은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의 정책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면서 그는 더 이상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하는 동의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하원 의원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축출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방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 공석 2석이어서 공화당 하원 의원 4명만 이탈해도 과반인 218석에 미달해 독자 생존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강력 반대에 15차 투표까지 끌고 왔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19명 내지 20명으로 매트 게이츠 하원 의원 등 소수만 이탈해도 이 과반인 218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는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동료 하원의원들만의 지지로는 하원의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손에 메카시 하원의장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하원이 당론으로 비교적 온건파인 메카시 하원의장의 지지표를 던질 것인지 자유투표로도 찬성표를 더 많이 던질 것인지에 따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의 지도력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화당 내부 의견 조율에 맡기면서 지지 가능성을 밝히지 않거나 바이든 탄핵을 밀어붙인 데 대한 보복으로 반대표를 많이 던질 조짐을 보이면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스스로 의장직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8살의 8선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41살의 4선 매트 게이츠 하원의원 간의 한판 대결로 워싱턴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